자, 오늘 삼성 SDI를 좀 볼 텐데요. 지금은 11월 2일, 이제 내일부터 11월 장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장을 저는 더 기대를 해보고 있고, 삼성 SDI가 물론 2차 전지 최근 이 상승세 대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지난주 목금 막판에 약간의 윗골이 달리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딱 이런 자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장이지. 미치겠다, 미치는 장. 왜 고점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이거 또 눌리면 내가 그때는 더 사야 될까 아니면 그때라도 팔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간 우리나라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 엔비디아 젠슨왕과 또 이 AI 반도체 쪽 이런 기사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더 눌리면서 주가 조정 더 크게 나오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삼성 SDI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의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연말까지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끝났던 미국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이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 지수 자체는 물론 나스닥도 0.6% 가까운 상승,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S&P 500 반도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횡보장으로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엔비디아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소폭 좀 하락이 지수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좀 상승이 나왔던 거는 이제 반도체 AI 쪽의 흐름이 살짝 빠짐과 동시에 그동안 조금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바로 테슬라. 테슬라가 오히려 3.74%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만큼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수급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상승, 최근 테슬라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 방향성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네. 그리고 물론 2차 전지도 이제 반도체 AI 쪽에 대한 섹터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AI 쪽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 AI 쪽에서 최근에 추론 AI라는 게 좀 나오면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또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ESS나 뭐 전고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바로 삼성의 SDI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섹터 고점이 어디일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물론 저는 내일 장 초반에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젠슨왕 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특정 종목들로 좀 돈이 쏠리면서 장 초반부터 약간은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눌린다? 이걸 우리는 무조건 기회의 장으로 봐야 된다. 무조건 기회로 봐야 된다. 이거를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우리가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지난주가 워낙에 좀 빡셌던,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번 주 11월 1주차를 보면은 경제 지표 부분은 제조업 서비스 PMI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플란티어나 AMD 정도,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가 11월 7일에 있어요. 이때 또 뭔가 새로운 뉴 썸띵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흐름이 저는 2차 전지에게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던 게 0.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bp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앞으로 언제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좀 약간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았고 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관세 정책이 너무나 좋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결국 그러면 그다음에 뭐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이런 걸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을 약간은 조정 구간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하지만 반도체 AI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올라왔죠. 네. 그게 뭐냐? 나는 갈 길 간다. 지금 107,700원으로 종가 마감하면서 너무나 좋은 흐름인데 삼성 SDI 또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추세가 2차 전지로 분명 오는 시기가 이런 수급의 재분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추세에서 그 추세를 만들어 갔던 건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강력한 매수 또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까지 뭐 하나 할 것 없이 삼성 SDI를 담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이런 추세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런 매수 대기자 물량들이 계속 주가를 받쳐줄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타점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때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뭡니까? 결국에 삼성 SDI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저점이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RSI 저점은 계속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여기 단계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뭐 누구는 30%볼 거 정말 60%, 120%, 150%대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조정 단계 세 번째 고점까지 나오는 여기 이 3파동 고점 단계를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고점 단계에서 분할 매도를 또는 조정 단계에서 매수 타점을 앞으로 이런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런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타점 관련된 영상들을 최대한 빨리 찍을 건데요. 이게 사실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매번 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다이렉트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문자로 타점들을 좀 공유할 거고 이게 아마 많아봤자 한 달에 정말 많아봤자 두 번, 최소 네 번, 그리고 최소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초단타 뭐 스캘핑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 동안 이 정도 타점만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점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일괄적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 스타벅스 커피 뭐 BHC 교촌치킨 막 별의별 선물을 저에게 다 해 주세요. 그냥 고마운 거죠. 가격 비싼 것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저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이게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또 저에게 "아니 그러면 타점을 너가 스스로 혼자 잡으면 되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들은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같이 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 구독자 방 초대 링크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오세요. 아시겠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주식을 정말 못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막 재무제표 보고 기사 뉴스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 매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빚만 생기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걸 전환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는 바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거.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또 공유를 좀 해 나갈 거니까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분명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타점들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이런 타점들 잡아 나가면서 좋은 대응과 또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